조맥구 지덕체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조맥구! 네. 지금 장덕진 선생님께서 교육부에 파견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교육 경력, 실경력 6년 차,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청년교사 리더로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청년교사 리더가 과연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실까요? 청년 교사 리더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요청을 주신 부분을 부총리님, 저희는 이제 부총리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육부 장관님이라고 네. 부르죠.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청년 세대의 목소리,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를 이제 교육 현장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에 1기로서 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9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할 텐데 그 전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셨고 선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교육부에서는 파견 연구사라고 부르는 현장 선생님들을 이제 모셔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공채로서 진행이 됐거든요. 12월 말쯤에 이제 공채가 이제 공고 모집이 나왔고요. 공고 모집 혹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도 다 있나요? 처음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12월 말에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공문이 도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안 보내주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시도교육감께서 네.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인원 네. 규모 따라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안 보내주는구나 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난 해당이 안 되는구나. 네, 우리 청은 안 보내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네. 이제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1월 2일에 네. 떠났고요. 떠났는데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어쨌든 이제 네. 1월 2일에 일본에 떠났는데 1월 3일에 이제 오만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네. 교육부 청년교사 리더 보내준다. 선생님이 가면 좋겠다라고 세네 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요?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약간의 관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셔서 선생님이 가셔야 된다. 이런 연락, 너무 좀 겸손하지 못한 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또 이력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디지털 쪽으로 가서 선생님이 한번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네. 제가 1월 3일에 네. 그 공문을 받았는데 교육부 제출 마감이 1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1월 4일 예. 오전 12시까지 도교육청을 제출해요. 근데 네. 공문이 1월 3일 오후에 왔어요. 너무 늦게 왔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24시간도 아니죠. 한 18시간 내에 공문이 제출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양해를 다 구하고 제가 이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원서도 이제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교토에 있는 산티아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남들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외국인 교토인데 또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산티아고예요. 네, 산티아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외국인 친구들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지원서 막 쓰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지원서를 썼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약간의 오타도 있었는데 학교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에서 9명이고 청년의 기준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가요? 만 34세까지여서 약간의 이제 범위는 넓고 물론 이제 경기도 기준 청년은 만 39세입니다. 경기도 기준 또 다르네요. 이게 뭐 조례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조례에 따라 다르고 법에 따라서 이제 만 34세. 그러면 총경력 몇 년 이런 기준도 따로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6년까지 했고 이제 7년 차니까 이제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1급 정교서가 또 있어야 돼서 실제로 이게 약간의 허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지원 조건은 그 정도가 되고 그러면 최종 선발하는 과정은 또 면접이 있었나요? 면접이 있었습니다. 경쟁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쟁률은 그렇게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높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게 의뢰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이제 인상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교육부 안에는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교육부의 얘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건 3부 때. 근데 이제 교육부 안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청년 교사 리더로서 저도 정말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 세상은 역시 정말 넓고 고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마 9명 중에 한 8, 9등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차 타고 들어간 게 아닐까 요 정도 하면 막차를 탄다. 지금 상장만 해도 지금 6년에 몇 개죠? 근데 이제 연구 쪽을 집중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많은 걸 하신 분도 제가 그래서 30살 중에 많지만 지역별로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선발이 된 건가요? 지역별로도 골고루 됐고 남녀도 그렇고 초중등도 거의 한 데려가는 그리고 본인의 주특기 전문 분야도 좀 골고루 배치가 됐나요?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업무 강도와 또는 복지나 다른 여러 가지 근무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의 청년교사 리더가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교육부 직원분들도 이제 실제 일하면서 뵈니까 네. 이분들이 사실 부총리님을 뵐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근무하면서 저희도 이제 근무하면서 임대희 교육감님 뵐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을 하세요. 부총리께서. 그리고 저희가 쉽게 일반 교사라면 아니면 일반적인 전문직 뭐 장학사나 연구사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의에도 저희를 참석해서 저희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야, 청년교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신 거네요. 교육부에서 저는 정말로 귀담아 듣는다 생각한 게 특정 어떤 걸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완전 풀 텍스트로 된 이제 비공개 자료를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러면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지 일반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시고 그래서 교육부가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 되게 일반론적으로 많이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교육부는 과잉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교육부 파견 가기 전에는 교육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교육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 이제 도교육청 파견 출신입니다. 이미 아니 지금 6년밖에 안 됐는데 도교육청 파견 또 언제 가신 거죠?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격 교육 한 다음에 제가 원격 교육을 되게 잘 수행을 해서 그 관련된 거와 더해서 이제 과학교육 쪽으로 또 했던 게 모든 점들이 조매구처럼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게 모여서 좋게 봐주셔서 도교육청이 이제 그때도 이제 공채 그때 도교육청 공채는 5대1쯤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왔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6년 차밖에 안 되는데 커리어의 거의 끝판왕급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육청도 갔다 오고 6년 안에 학교 4년, 교육청 2년, 또 이제 7년 차는 이제 교육부 1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작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었던 거죠? 2학교입니다. 2학교. 제가 예전에 원래 있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원래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되면서 신설교가 됐는데 그때 이제 땡겨서 같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일하면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교육부라는 곳이 저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부와 과가 다 있는데 교육부라는 곳은 잘하는 곳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실수한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각을 받는 그런 중앙행정기관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도 많고 되게 조금 고충도 많은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느꼈지만 야근도 많고 일도 정말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아주 대단하시고 진짜 훌륭하신 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청년교사 리더로서 교육부의 목소리를 현장에 들려주고 싶은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막상 그 교육부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교육을 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딱 교육부에 들어갔을 때, 평상시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습과 가장 차이가 뭐가 있었나요? 교육부와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사가 담임 교사라면 되게 전 초등이니까 담임 교사라면 내가 이제 리딩을 해서 이끌어가고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듣고 이럴 때 나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흔히 뭐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이나 이렇게 아니면 담임의 뭐 교육관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교육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엄청 듣고 그리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업을 하고 했던 교실과 근데 수많은 사람의 이제 시선과 이런 걸 비난, 비판을 감수하면서 사는 그게 가장 큰 차이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교도 많이 그립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걸 되게 듣고 싶거든요. 지금 그러면 교육부 어디에 지금 배치가 된 거죠? 저는 이제 학부모 정책과라고 해서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육부라는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원에 대한 연수 이렇게 했지만 이제 교육의 세 주체가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지만 학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도 없고 학부모와 교사가 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양립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이는 부서인 학부모 정책과 있고 지금 저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서울에서 하실까요? 원래 교육부는 세종에 있는 게 맞죠? 세종 청사에 있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제 함께 차단회라든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잠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기수 지금 파견 기간이 1년이죠? 1년에 플러스 1년 연장이 됐다는데 그러면 혹시 이 다음 기수에 도전해보고 싶은 많은 선생님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교육청 파견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연락이 정말 많이 오세요. 파견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그 질문 주신 분의 구할은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파견을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더 힘든. 실제 업무 강도나 이런 게 더 힘들다. 그쵸.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이 파견 생활에서 좋은 경험을 얻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특정 사안이 몰릴 때는 이제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혹은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학교에 비해서 결코 이제 녹록지 않다. 네. 오히려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네. 모든 학부모님들, 모든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은 우리 경기도 기준으로는 31개 시군에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학교를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도피처로서 생각을 한다면 파견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교육부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혹은 이제 교육청 파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현장과 그 다음에 행정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장덕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라고 하죠. 네. 근데 역지사지를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 뭐 그 사람의 페르소나에 아무리 몰입을 해도 네.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직접 내가 교육부가 되면, 내가 도교육청이 되면, 네. 이거는 내 삶이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부 청년교사로서 지금 청년교사 대표 어떻게 대표라고 하면 될까요? 대표는 이제 따로 계신데. 대표가 따로 있나요 또? 이제 연배와 이제 경력을 이제 네. 세종에 따로 계시고. 네. 청년교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선생님들께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는 선생님들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 느껴서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부에 대해서 약간의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청년교사 리더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정말 많이 들어주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몇 년, 수십 년 지속돼서 제도화가 된다면, 그러면 저는 교육부에 대한 현장의 이 진정성 있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되고, 현장도 교육부를 신뢰하고 교육부도 현장을 믿는 그런 공생,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청년교사 리더 장덕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